삐딱하게 예술 보기. 네, 삐딱하게 예술 보기 안주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술간이 나오셨습니다. 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되게 따뜻해 보이세요. 네, 밖에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제가 오늘 술가님 만나는 게 좀 설렜는지 꿈을 꿨는데 술가님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꿈에서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술가님을.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술가님은 오늘 어떤 얘기 해주세요? 오늘은 그 소은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는 네. 채프먼 형제 전시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 전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번 시간에 너무 시간이 맞아요. 네. 짧아서 빠듯해서 다 얘기 못 드린 그 학고제에서 열리고 있는 네네. 윤성남 선생님 그 작업 과정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간단히 마치고 채프먼 형제 전시로 넘어갈 건데요.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윤성남 작가님의 작업 초반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작업을 10년 정도 풀어내셨고. 맞아요. 기억나요. 네네. 그 빨래판에 노상을 하고 계시는 듯한 그 어머니상,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대 여성의 불안한 심리를 의자라는 기물을 통해서 핑크룸 작업을 하신 것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 선생님이 작업을 하신 것들이 여성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생명, 자연 이런 더 포괄적인 주제로 작업의 변화가 있으셨는데요. 2008년도에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라는 전시 제목으로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1025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숫자인데요. 네. 1025마리의 개, 유기견을 뜻하는데, 네. 2003년도에 윤성남 작가님이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예신님에 대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네. 그 이예신님이라는 분이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고 있다는 기사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게 되고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서울 근교에 계시는 그 이예신님 댁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근교에서 시골에 버려진 개들을 보호하면서 기르셨는데 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곳에 이예신님 사는 곳에 개를 버리게 되어서 그 당시 네, 유기견 수가 네. 1025마리나 되었다고 해요. 그때가 2003년도였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계속 점점 10년이나 네, 전이네요. 네, 선생님이 전시를 하시고 또 이슈화되면서 또 더 구원의 손길도 있지만 더 그쪽에다가 버리시는 분들이 또 더 늘어서 아마 개들의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직접 그 선생님이 실제로 그 분의 집에 찾아가서 뵀을 때 정말 그분은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그냥 평범한 특별한 점이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그 커다란 개들은 문 밖에서 풀어서 기르고 있었고 그 작은 개들 그리고 병든 개들은 그 자신의 컨테이너 집 안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컨테이너 벽을 얼핏 봤을 때 다 검게 보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 무수한 파리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해요. 그게 네, 병에 걸린 개들 채취랑 이런 것들이 파리를 불러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보고 네. 자기 희생을 계속하면서 이런 버려진 개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정말 진짜 소중히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의 그런 모습들을 네. 그 제작 작품으로 옮기기 위해서 제작을 하셨는데 네. 밑그림
그 개의 밑그림만 그리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1025마리라는 개를 조각을 하는데도 네, 작품을 다 담으신 거죠. 네네 다 담으신 건데 5년 정도 걸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사실 이렇게 작품 수가 많으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나무를 잘라달라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 손으로 직접 다 하셨는데 선생님이 나이가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전시를 하시고 나서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25마리를 하셨는데 아마 그 총 만드신 작품의 수는 1500마리 정도의 작업을 하셨고 이런 그 그 유기견들을 돌보는 것들이 네. 정말 그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짊어져온 그런 행위이고 그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도 않는 인간이나 다른 타인 동물에 대한 그 보살핌들이 여성 고유의 힘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여성의 힘을 표현하겠다고 해서 그 작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개를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개들의 고통이나 슬픔은 안중에 없고, 그러니까 자신 작업에 대한 욕망만 투사한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시가 2008년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네. 그때 오프닝을 그 김금하 그 유명하신 무당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의 진옥이 구수로 이미 세상을 떠난 개들, 지금 아파 있는 개들을 좀 구슬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이렇게 구슬 시작으로 전시를 열게 됐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본인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네. 세상 모든 것에 연민이 생기고 그 정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개로 시작했지만 네. 그 인간도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혜신님의 그 삶을 나무 조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삶이 너무 크고 너무 커서 작품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가치가 너무 커서 네.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전시장을 제가 그때 오프닝 때 이 김금하님의 굿을 보고 전시장에 네. 딱 들어갔는데 정말 1025마리의 개 조각상이 1층, 2층에 나눠져서 네. 쫙 전시가 돼 있는데 그 밑에는 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개들이 정말 뿌려놓은 듯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개들의 눈빛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걸 느꼈거든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느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히 전시 모든 그 개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거의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 눈빛들이 네 보통 그 선생님이 개 얼굴을 주로 묘사를 하시고 개 네. 몸은 날려버리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상과 표정에 좀 주목을 해서 작업을 하셨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저를 좀 부끄럽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지금은 그 해인사 프로젝트로 그 1025마리 모두 개가 간진 모르겠는데 네. 많은 개들이 그 해인사 길에 이렇게 산책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해인사 같은 데 방문하실 때 네. 그 조각상을 보면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술가님이 얘기해 준 작품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확인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네. 그리고 그 중간에 40대에 미술을 시작을 하셔서 그런지 네. 그 공부에 대한 욕심 그리고 약간 다른 그 인문학이라든지 미술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항상 갈망을 하셔서 그런지 그 약간 소문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작가님으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작업도 많이 하시는 작가님으로 좀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요. 네.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때도 방문했을 때 추천해 주신 책이 자기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좋은 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네네. 역시나 좋은 책을 제가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최성각님의 쫓기는 새. 쫓기는 새. 최성각. 네. 님의 쫓기는 새라는 책이 있는데 약간 책을 찾아보니까 생태적으로 그런 소설을 풀어낸 이야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조만간 읽을 예정인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책을 추천해드리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윤성남 선생님 작업을 마무리 짓고 송은 아트스페이스 오늘 소개해드릴 채품원 형제전으로 돌아와서 네. 전시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채품원 형제는 영국 작가들인데요. 네. 형제, 형제 네. 형제 진짜 네, 진짜 한 거죠? 진짜 형제인데요. 동생 제이크와 형 디노스가 같이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졸업 이후 약 15년 가량 공동 작업을 해왔다고 해요. 이 작가들은 YBA라고 불리는데 YBA 출신이라고 하면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해서 네. 1980년대 후반에 영국의 현대 미술을 부흥하기 위해 주도한 영국의 현대 미술 부흥기를 주도한 일군의 젊은 영국 작가들을 일컫는데 지금은 조금 네. 젊다고 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좀 계시고요. 네. 이 형제 작업은 정말 엽기적인데요. 네. 전시를 보고 진짜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술가님이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고 조금 전에 네.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근데 네. 특히 룸 4라고 되어 있는 이 작품은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룸 4요? 네. 철모 같은데 네. 막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여기는 빨간색 털도 달려 있고. 네. 이건 진짜 이거는 그나마 좀 웃긴 작품인데 네. 나중에 이거 빅맥 신이에요. 빅맥. 진짜. 네, 빅맥. 그러네요. 이거 치주고, 그쵸? 네. 그럼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그러니까 웃기기도 웃긴데 네. 정말 뭐야 왜 이래 막 저도 이런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 끔찍하고 이런 거 잘 보는데 네. 좀 네 하는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드는데 이 형제들이 주로 표현하는 주제가 네. 전쟁, 대량 학살, 섹스, 죽음 뭐 이런 주제들.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예술가들도 쉽게 표현하지 못할 주제들을 네.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작업의 방식도 판화도 하고 설치도 하고 회화도 하고 그리고 조각도 하고 정말 다 하시거든요. 영상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빼고 진짜 다 하시는 작가인데 형제들. 네. 네. 이 형제들이 주제도 주제이니만큼 작업들이 되게 기이하고 네. 이상하고 막 보면 막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네. 한국에도 거의 추종자라고 해야 될까? 매니아층이 매니아층이 있군요.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이번이 이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하는 전시가 첫 번째 한국 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시의 제목은 The Sleep of Reason이라고 이성의 잠듦, 이성이 잠들다라는 전시 제목인데 네. 이 전시 제목을 고야의 파나 고야는 스페인의 옛날 한 18세기, 19세기 화가인데요. 정말 궁중하원인데 끔찍하게도 막 전쟁에서 죽은 그런 모습들을 네. 담은 되게 유일한 화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야의 파나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라는 작업에서 전시 제목을 따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예술은 아름답고 보편적이고 뭔가 진실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는데요. 정말 전시장에 가보시면 네 아실 겁니다. 사진만 봐도 좀 헉할 것 같은데 전시장 가면 더 좀 헉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게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 네. 조금 7개예요, 총. 네, 총 7개인데
그나마 좀 약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가셔서 보시면 네. 더 헉하실 텐데 우선 송은 아트 스페이스 가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 송은 아트 스페이스는 그 지하철 분당선을 타셔야 돼요. 그 분당선 압구정 로데어역이 있는데 네. 그 2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시면 갤러리아 백화점을 지나서 네네. 그 명품관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프라다 매장을 바로 지나서 왼편 네.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송은 아트 스페이스가 나오는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나요? 제가 그냥 그 압구정 로데오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그냥 직진. 계속 직진. 500m 직진. 그리고 매장을 찾으면 되겠네요. 프라다 매장. 그거 나올 때까지 걸으면 되나요? 네. 제가 또 500m를 우습게 알고 네. 이 정도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참 더 가야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멀게 지나가야 되는 500m입니다. 네. 그래서 전시장 딱 보시면 1층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2층부터 갤러리 공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네. 압구정에 있는 갤러리를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 압구정 쪽이었지 않나요? 그때 네, 거기 도산공원 쪽. 아, 도산공원이었구나. 네. 이런데 가기 좀 쭈뼛쭈뼛해질 것 같아요. 그냥 네. 편하게 가도 되죠? 네, 여기는 더 편안했던 게 이미 그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 거기는 에르메스 매장. 맞아, 에르메스였어. 네, 그래서 매장을 통해서 가야 됐죠. 네. 그래서 부담 없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층 그리고 관람 시간은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고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후관입니다. 일요일은 쉬군요. 네네. 그래서 12월 7일까지 전시를 하는데 여기도 무료 관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호연 PD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왜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 거기서 좀 더 가면 되는데. 네. 혹시 모르실까봐. 감사합니다. 네. 무료로 갈 수 있고, 일요일에는 쉬고, 네. 그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송은 아트 스페이스 위치도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는 있지만 보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왜냐면 너무 엽기적이라서 작품들이. 네. 좀 그런. 그래서 작품을 소개를 제가 네, 이제 하나씩 해주시죠. 네네. 전시 공간의 구성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시 구성이 룸 1, 룸 2 이렇게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룸 6까지 6번 방까지 있는데 네네. 전시 동선에 따라서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 보시고 내려오시면 되는데 전 전시를 딱 봤을 때 1번 방에서는 네. 뭐지? 왜? 이러다가 2번 작품을 방에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2번 방에서는 징그러. 막 이러다가 제가 연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연기가 되시네요. 네, 3번 방에서는 영어 텍스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왜 영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도 해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이러면서 네. 그림만 보고 네. 4번 방에서는 분위기 있는데 뭐 이러다가 네. 5번 방에서는 이거 진짜 은일까? 은으로도 작품이 된다고요? 네, 은작품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6번 방에서 진짜 최고조로 진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혼자 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내려왔는데요. 네. 그 하필 네. 비 오는 토요일 날 혼자 전시를 보러 가서 무서우셨겠어요. 네, 정말 스산하고 쓸쓸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 작품 보고 나서 괜히 더 좀 스산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가셔가지고? 네, 희주님이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엄청 신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전시는 필히 친구분하고 같이 보러 가셔서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누고 그런 걸 전시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사실 뭐 공포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자 가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상 얘기를 했지만 딱 가셔서 보시면 뭐 딱히 뭐 그런 느낌도 드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우선 네. 제가 이 전시를 보고 계속 생각이 든 노래가 있었는데 네. 그게 박찬욱 감독 영화 스토커의 OST Becomes the Color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먼저 들으시고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한 다음에 좋은데요? 제가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술가님이 준비해온 그 노래 듣고 와서 분위기 좀 만든 다음에 작품 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때 제가 비 오는 날 토요일 날 갔거든요. 네. 그때 그 분위기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네, 자, 이제 1번 방부터 들어가서 보실게요. 1번 방에 들어가시면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조형물을 볼 수 있는데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네. 큰 그림이 미술관 벽에 걸려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이 4명이 이렇게 뒷모습이 보여져 있는데 이것도 다 조형물 설치 작업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관심이 없다는 듯이 서 있는 아이도 있고 삐딱하게 서 있는 애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모두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있어요. 신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다 똑같이 옷을 단체복을 입고 미술관의 견학 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 뒷모습을 봤을 땐 그냥 네. 일단 평화롭게 미술관을 현장 학습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앞모습을 보면 정말 헉하고 놀라는데 네. 앞모습이 궁금하다, 앞모습. 네. 아이들 앞모습이 네. 절반은 오리, 생쥐, 사자, 쥐의 모습을 교묘하게 이렇게 코를 사자코로 한다든지 입을 오리 입으로 한다든지 교묘하게 네. 사람하고 인간을 합쳐놓은 돌연변이처럼 만들어 놓았는데요. 네. 그 자세히 얼굴을 더 들여다 가까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의 얼굴이고 막 이도 으르릉거리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차분한 뒷모습과 달리 그림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네. 화가 난 듯한 모습, 동물의 모습이 있는데 심지어 당근 코가 돼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 저는 사자나 생쥐나 이런 동물들의 모습으로 돌연변이 되어 있는 아이들 모습보다 당근 모습의 아이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느낌이 동물은 인간이랑 좀 생물학적으로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좀 무섭긴 한데 네. 갑자기 채소가 몸에 탁 붙으니까 더 기이하면서 네. 그 무서운 느낌이 저는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질감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왜 얼굴을 이렇게 해놨지?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그림도 약간 해독하기 힘들 정도로 이거 왜 이렇게 그렸지? 계속 왜라는 말이 계속 그래서 첫 번째 네, 말 네.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말 들어갔을 때 계속 의문증을 갖게 되는데 이 아이들의 제목을 보면 민더 비어티시 킨더라고 열등한 아이들이라는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뜻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복 단체복처럼 보이는 체육복 후드티 가슴팍 쪽에는 네. 나치 문양 만자 표시가 네. 되어 있고 그리고 동그란 만자 표시 둘러싸여서는 They teach us nothing 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이 누구지? 그러면 그림을 보고 얘네들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 그러면서 그리고 애들은 또 왜 열등한 아이들이라고 제목을 지었지? 막 계속 궁금증만 의문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과 무서운 느낌을
계속 들면서 그 인터뷰 내용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이 체프만 형제들이 말한 내용 중에 약간 이거랑 이게 이런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체프만 형제들이 생각하는 예술은 예술의 심오한 의미를 담을 필요도 없고 예술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긍정적인 시선을 형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예술에서 배울 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적혀져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듣고 아 그런데도 당신들은 예술을 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더니 아 예술이 예술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이지 예술에서 배울 건 없다라고 배울 건 없지만 자유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곳이라서 그런 공간이라서 예술을 계속 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 의문과 그 무서움을 좀 뒤로 하면서 사실 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탁 한 번에 보고 이번 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자세한 표정이라든지 그 또 영국 작가니까 네. 그 영어의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생각하면 근데 약간 감수성이 제가 동양화를 전공을 해서 그런지 아까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많기도 하고 그냥 네, 외국 그림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런 의문을 뒤로 한 채 제가 2번 방으로 들어갔는데 네. 2번 방에 가면 그 굉장히 진짜 막 징그러워 막 이럴 정도로 네. 2번 방 사진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네. 한번 봐주세요. 2번 방에 딱 들어가시면 네. 18세기나 19세기쯤에서 유럽에서 많이 보던 인물화 초상화가 줄줄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멀리서 딱 봤을 때는 그냥 인물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 인물화 주인공들 얼굴 피부를 벗겨내서 네. 약간 징그러워요. 네, 근육만 드러난 모습으로 다시 덧칠을 했어요. 이 그림, 이 인물화 주인공 그 약간 얼굴이 썩어 문드러진 것도 있고 눈구멍이 푹 파여 있는 것도 있고 네. 약간 이 그림을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중간쯤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밑바탕 그림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네. 위에 다시 덧칠한 것들은 죽어가는 그런 송장의 느낌을 좀비 같은 느낌? 네네 좀비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그 개기스러운 그 자체인데 네. 그 이 작품이 저는 또 작품 회사를 보고 또 놀랐는데 네. 1800년대 당시 그 그려진 그 수많은 익명의 초상화들을 직접 구입을 해서 그 위에 덧칠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작품을.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 초상화를 남길 정도면 어느 정도 부유하고 유명한 인사들의 그림들인데, 지금은 그 이름도 없는 채 이런 뭐 벼룩시장 이런 데 나와서 팔려서 진짜 체프만 형제 손에 들어가서 거의 괴물 반 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네.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이거 진짜 그때 그 그림을 한 거야? 되게 좀 이거 다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다 밑바탕도 그려서 그 위에 덧칠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표면이나 네. 표면에 갈라져 있는 그 캔버스의 오래된 느낌이 진짜 그 단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천을 쌓았을 때 못을 박는데요. 네네. 그 못이 굉장히 녹이 쓸어 있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느낌. 오래된 게 많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 그림 보면서 저는 사실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주인공 그림 속의 주인공? 인물이라면 네. 진짜 죽어서도 기분 나쁠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내 들더라고요. 내 얼굴을 막 이런. 네. 그리고
또 간송미술관이 또 생각나던 게 네. 간송미술관은 그냥 그대로의 그림을 보존하는 게 맞아요. 그건데 이 형제는 그러니까 본인 그림도 아닌데 이 그림을 이렇게 끔찍하게 훼손이라고 할까? 다시 그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징그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면서 조금 굉장히 기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록에 해설을 조금 나와 있는 해설을 좀 덧붙이자면 네. 그 당시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부유한 유명 인사였으나 이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진 인명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들의 강력한 탈바꿈이 그 기존의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묘사하는 예술적 의도를 지녔다면 지금은 훼손되고 끔찍한 존재로 드러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탄생 되는 그런 그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작품으로 변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좀 재밌게도 이 작품들의 제목이 One day you will no longer be loved라고 돼 있는데 어느 날 당신은 더 사랑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될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아니요. 이 체프먼 형제들이 붙인 제목. 그러니까 이 일부러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게 한때는 그쵸. 사랑받았고 부유했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이렇게 그려서 이 그림을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잊혀질 것이라는. 네, 그래서 이 인물화를 보면서 사실 저도 막 그 내장도 유화 내장 그리고 막 우리 술가님이요. 네, 절단된 막 팔다리 그리고 그러는데 네. 저는 좀 귀엽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게 그려서 거부감이 좀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물화를 뒤로 하고 3번방으로 가시면 그 3번방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읽어주는 동화책 이 작품이 다 나오는데 동판화의 채색한 작업이 15점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옆에는 그 그림 옆에는 각각 그 액자에 영문으로 된 그 그림 설명은 아니지만 약간 동화책의 내용이라고 짤막하게 될 정도의 그 구절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 사진 주신 거에 보면은 여기 룸 3-1 이거 말씀이신가요? 아, 네네. 그게 동화책 그 그림 이미지고요. 네. 그 옆에 또 영문으로 텍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게 그 글귀 구절이 그 동화책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작가가 쓴 글귀인지 잘 해석이 되진 않지만 근데 이거를 솔직히 영어를 썼으면 한글로 해석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친절하게 해주면 좋죠. 네.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단어가 왠지 그 약간 딱 봤을 때 기분 좋지 않는 단어라는 거는 직감을 할 수 있고 이미지를 봐도 이거를 애들한테 읽어주면 왠지 꼭 무서울 것 같아. 네, 악몽 꿀 것 같고 그런 느낌의 그 그림들이 나열돼 있고 그 중간에는 3번 방의 중간에는 체스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체스판 위에 말들이 특이하게도 사람인데 그 체스의 특징이 흑과 백의 대립을 그쵸? 흑인과 백인의 모습으로 드러냈는데 네, 그 앞으로 머리 아세요? 그 뽀글뽀글해서 디스코 옛날 흑인 디스코 여기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머리 말씀하신 거죠? 빵빵한 그 곱슬곱슬한 머리 앞으로 머리를 한 흑인과 그 아리아 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리아 계통의 백인이 서로 상대편을 야유하고 있어요. 막 그 놀리는 듯한 뭐 심한 욕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모습인데 이 그 인형들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 인형들이 크진 않거든요. 작은 이 인형들이 자세히 보면 성별을 느낄 순 없는데 코만 남자 성기로 돼 있어요.
다. 코만요? 네, 코만. 그래서 이 체스 마네킹 작업 이름이 퍽 페이스인데, 네, 퍽, 할 때 퍽. 네,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몸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약간 양성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막 서로 야유하고 있는데, 이 흑백의 대립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형들이 너무 신기해서, 네.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 얼굴과 뒷모습만 보면 참 몸이. 귀여운데. 그죠. 근데 네. 한번 들어가 체스도 보면 더 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네. 얼른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네. 빅맥신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번 방에 들어가면요. 네. 들어갈 때 어떤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간 느낌으로 아주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본인이요, 되는데. 직접? 네.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철커덕 하는 소리가 네. 진짜 어느 수장고에 딱 들어간 느낌? 이게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느낌이 들어갈 때부터 좋더라고요. 그래서 4번 방은 전반적으로 조명이 어둡고 아프리카 민속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데 네. 이 설명글에 보면 이 체프만 형제 가문이 약 70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집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수집품들을 집중해서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 방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진짜 빵 하고 웃음이 터지는데 이 아프리칸 조각품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반은 맥도날드 빨강머리 강대 아저씨 네네. 맥도날드 님도 있고 그리고 빅맥 추장신도 있고 네. 프라이 도 있고 그리고 막 십자가에 목 박힌 치즈버거도 있고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진짜 아프리칸 추장이 들 것 같은 방패 맥도날드 상징인 M자를 파놓아서 맥도날드 방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물이 수집되어 있는 유물의 수집품 목록이라든지 제목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제목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걸 거꾸로 읽으면 빅맥, 프라이, 코크 이런 식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리고 수집품의 목록 분류 번호를 보면 서울에 있는 맥도날드 지점들의 전화번호를 82, 322에 1047 이런 식으로 분류 번호를 또 매겼어요. 그래서 이 체프만 형제의 또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상업주의 이런 맥락에서 비판을 의도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오히려 맥도날드를 종교로 만들고 싶다고 너무 좋아서 네, 할 정도로 네. 약간 숭고했던 맥도날드 방을 지나서 되게 재밌으신 분들이네요. 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맥도날드 방이. 그래서 이 방을 지나서 4번 방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5번 방도 가고 6번 방도 가야 돼요. 근데 진짜 한 문장씩으로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번 방은 협업을 보실 수 있는데 4명의 작가가 한 번씩 손을 거쳐서 하나의 작업으로 완성을 한 회화 작품이 있고 네. 6번 방이 정말 최고인데요. 네. 4번 방보다 최고인 곳이 있나요? 네. 지옥의 급행열차를 타실 수 있으세요. 6번 방에 가시면 네. 전쟁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들의 전쟁, 하나는 동물들의 전쟁을 보실 수 있는데 학살 장면이 정말 굉장하고요. 인간들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에 나치의 만행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정말 참혹하거든요. 네. 나무에 막 시체 매달려 있고 시체 썩어가고 막 그런 와중에 네, 히틀러가 고고하게 자기 자화상을 전쟁 와중에 히틀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규어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좀 많은 걸 느끼게 하는데 그런 장면도 있고 동물들의 전쟁에서는 되게 피규어들이 작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이게 하얀색 손뭉치가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북극곰이 네. 목이 다 잘린 채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네. 식으로. 근데 또 동물들의 그 대학살 장면을 보면 펭귄이 거기서 펭귄, 곰, 고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펭귄이 거의 뭐 최고 힘센 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펭귄이 다 북극곰이라든지 고래들을 막 다 살을 파헤치고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네. 오늘 얘기해주신 이 네. 미술관이 어디라고요? 송은 아트 스페이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술가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술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술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또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GAB이라고 했나요? 갑인가요? 네.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